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디자인 패턴인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습에서 사용한 실습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로드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랩뷰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선 초보자를 위한 기초 과정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시리얼 통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DAQ를 사용할 때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가만히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돌이켜 보니까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습 코드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습 코드로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고, 불리한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이제 랜덤 데이터가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표시가 되겠고요. 스탑을 누르게 되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던 동작이 멈춥니다. 그리고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클리어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고, 엑시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VI가 종료가 되는 그런 간단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코드를 어떻게 운영하냐? 오른쪽과 같이 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산자 루프라고 하는 루프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래쪽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Q를 이용을 해서 생산자 루프로부터 여기서는 이제 불리한 값을 수신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Q를 이용을 하는데, Q의 데이터 타입은 불리한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그 Q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큐잉을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에서는 인큐잉 된 데이터를 다시 디큐잉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원소를 제거하는데, 그 원소 값은 불리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 불리한 데이터가 참이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간단한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굳이 생산자 소비자 루프 개념은 있지만 반드시 Q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그 소비자 루프에 보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이 Q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코드를 얼핏 보시게 되면은 Q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Q 함수를 잘 핸들링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 레벨 API를 다 불러와서 직접 구현하실 수 있겠지만, Q 함수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 루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직접 제로 베이스에서 구현하시려고 하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랩뷰에서는 이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기본 생산자 소비자 루프의 프레임을 그냥 가져오실 수 있겠고,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실습할 때는 Q로 전달한 데이터 타입은 불리한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단순히 스타트 값이 참이 되면은 그 값을 소비자 루프로 전달하는 간단한 이그젠플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이 참이 되면 이 소비자 루프 쪽으로 그 참값이 전달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코드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가 있죠. 그래서 이 화일 루프가 계속 이제 스탑 버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탑 버튼이 참이 될 때까지 계속 동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계속 그 배열 만들기 함수의 이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10ms마다 한 번씩
배열의 원소를 계속 추가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고 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실습 코드를 위한 템플릿 코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랩뷰에서 그 풀다운 메뉴 중에서 파일의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이 다이얼로그 창을 보시게 되면은 자, VI 카테고리 아래에 템플릿으로부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고, 그 밑에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에서는 다양한 템플릿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생산자 소비자 패턴인데 이벤트 베이스의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겠다,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 생산자 소비자 루프의 기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들을 직접 구현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다이얼로그가 생기는데, 보시면은 VI 카테고리 아래에 템플릿으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디자인 패턴이 있고, 이 아래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간단한 샘플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장할 경로는 복사한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관련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자, q 얻기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제가 주석으로 q 얻기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inQ element라고 하는 이 불리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자,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겠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인큐잉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는 다시 디큐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자, 디큐잉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디큐잉한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정지될 때는 Q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Q 해제라고 하는 자, 이 주석은 다 지워버릴게요. 자, Q 해제라고 하는 로 레벨 API를 호출해서 Q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랩뷰에서 템플릿을 제공할 때는 이렇게 주석을 많이 달아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화일 루프에도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 소비자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실습할 기본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코드 템플릿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상태에서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의 값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소비자 루프로 전달이 됐고, 여기서 디큐잉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지를 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엘리먼트 부분을 자, 컨트롤로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로 변경을 하고, 자, 그러면 생산자 루프에서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엘리먼트가 아니고 뭐 랩뷰라고 해볼까요? 랩뷰라고 하고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게 되면은 랩뷰라고 하는 문자열이 소비자 루프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q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에 손실 없이
데이터를 소비자 루프로 전달할 수 있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저는 코드를 일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시스8 코드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게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 그래프 인디케이터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그리고 라벨을 자,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원소를 큐에 추가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 자, 불리언 버튼으로 제가 바꿀게요. 자, 빈 버튼으로 바꾸겠고요. 자, 관련된 거를 자, 프로퍼티에 가서 가지고 라벨은 보이지 않겠는데 얘는 제가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 텍스트도 스타트, 대문자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불리언 버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체해서 실버에서 불리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버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다양한 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론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재생 버튼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리고 자, 하나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버튼에 보면 자,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미디어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스탑 버튼을 만들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스탑으로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도 대문자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빈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대체해서 실버에서 이번에는 빈 버튼으로 바꾸겠고요. 라벨은 자, 클리어로 하겠습니다. 클리어로 하겠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클리어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엑시트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엑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자, 대체해서 실버에 불리언에 자, 정지 버튼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라벨은 엑시트로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엑시트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위쪽 경계로 하시겠고 자, 수평 중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면 프론트 패널 UI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자, 엘리먼트하고 이 데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론트 패널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하실 때는 우선 자, 여기서 보면은 Q를 이용할 텐데 Q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자열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 스타트 값을 제가 소비자 루프로 전달할 거기 때문에 자, 불리언 값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상수라고 해서 원소 데이터 타입 부분에 자, 불리언을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벤트 구조가 지금 엑시트 버튼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옛날 랩뷰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에서 자, 이름으로 풀기를 해서 오화 조건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하고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 원소를 Q에 추가에 대해서는 자, 스타트 값을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 값에 스타트 값, 새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실습 코드에서 생산자 루프에서 해줄 거는 이제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Q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 루프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번에 실습 같은 경우는 굳이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또 사용자 이벤트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자 소비자 루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운영하겠고요. 자, 엑시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아이콘 보이기로 취소하겠고요. 굳이, 이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엑시트에 대한 이벤트 케이스는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케이스가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엑시트 값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생산자 루프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엑시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리어 버튼이 있고, 자, 스탑 엑시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엑시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루프에 바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 소비자 루프에 자, 정지 조건에 자, 엑시트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하나 추가하도록 할 텐데,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으로 하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자,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인버크 노드 중에서 자, 기본 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다 초기화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이 클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불리언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동작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놓을 때 렛치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바꾸겠고, 자, 그리고 중간에 시퀀스 구조,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강제로 딜레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카테고리에 기다림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딜레이를 20ms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20ms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클리어 값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거짓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의 상수에서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값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값에 대한 이벤트 처리했고, 엑시트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소비자 루프에 대한 코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소비자 루프 코드를 위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 데이터를 최초 실행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실행할 때는 그 이전에 실행한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지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에라 클러스터가 한쪽만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쪽도 같이 연결해 주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이 에라 클러스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불리언 값 위에서 입력받은 스타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끔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좀 키우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뭐 동작을 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우선 클리어 값에 대한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생성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하시고 자, 이 클리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또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클리어 값이 참인 경우에는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클리어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여기 와이어를 연결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값인 경우에는 일단은 다이렉트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했고요. 자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에 상수를 하셔가지고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클리어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이전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자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관련된 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폴링하는 주기를 10ms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복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벤트 구조에서 클리어 값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강제로 20ms를 기다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가 최소 한 번은 동작을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 클리어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그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1ms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가 동작하기 전에 이 클리어 값에 대한 이벤트가 먼저 처리가 돼서 동작이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이 안에 이제 화일 루프의 정지를 하기 위해서 이 스탑이라고 하는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실 때 뭐 시리얼 통신이나 이제 그 DAQ로 데이터를 로깅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루프 쪽을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그 데이터를 로깅하거나 또 시리얼 데이터를 로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자 컨트롤 팔레트는 없애고요.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 값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10ms 주기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클리어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리어가 됐죠. 자 스탑을 누를게요. 자 스탑을 하면 정지를 하게 되죠.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가 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동작을 하고, 스탑을 누르면 정지가 되고, 클리어 버튼이면 클리어가 되고, 엑시트를 누르면 VI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 항상 그 기다림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서는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 DQ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큐잉이 되기 전까지는 이 루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루프 반복 터미널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제 한 번 동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탑을 누르고, 스탑을 누르면 한 번 동작이 됐다는 거고, 다시 스타트 누르고 스탑을 누르면 그때서야 이 루프가 한 번씩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소비자 루프에는 기다림 함수를 화일 루프 안에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리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강제로 20ms 기다림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걸 예를 들어서 1ms로 제가 해볼게요. 1ms를 하고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번 눌러야지 한 번 동작하죠. 자 스탑을 누른 상태에서는 당연히 동작이 잘 되는데, 왜냐하면 이 소비자 루프가 수행하는 시간보다
이 위쪽에 클리어 값에 따라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 동작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은 한번 이게 씹히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가 동작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한 사이클 이전에 클리어에 대한 이벤트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클리어 동작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보다는 이 기다림 함수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주기 위해서 한 20ms로 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했을 때 클리어를 할 때마다 문제없이 클리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난수 생성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